여러 번 맛있어서 드셨겠지만 맛있게 드신 그 과일이 지금 어르신의 콩팥을 녹이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심지어 이 과일 하나 때문에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는 응급실에서 수없이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였는지 아세요? 선생님, 저는 건강을 위해서 과일을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특히 매년 여름이 되면 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무더위를 이기려고 과일을 드셨는데 그 과일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겁니다.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이건 제가 30년간 직접 목격한 현실이에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겁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이 과일 때문에 결국 투석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평생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오셔야 하는 거죠. 그것도 한 번에 4시간씩이요. 한 번 투석을 시작하면 평생 가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무도 이 이야기를 안 해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투석 환자 한 분이 1년에 병원에 가져다주는 수익이 수천만 원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수명을 10년 더 늘려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특히 부모님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만 직접 진료한 환자분들 중에서도 2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이 과일 때문에 응급실에 오셨어요. 그중 3분은 중환자실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85세 할머니셨는데 손주가 건강에 좋다며 사들인 그 과일을 드시고 이틀 만에 쓰러지셨어요. 제가 그 손주분께 설명을 해드렸을 때 그분이 얼마나 자책하셨는지 아세요? 제가 할머니를 죽인 거네요. 라며 응급실 복도에서 울부짖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냉장고에서 꺼내버려야 할 최악의 과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이 과일이 콩팥을 망가뜨리고 심장까지 위협하는 걸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정수기 있으시죠? 그 정수기 필터 얼마나 자주 바꾸세요? 보통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바꾸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5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꿨다면 어떻게 될까요? 필터가 꽉 막혀서 물이 제대로 안 나오겠죠? 심지어 더러운 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바로 이게 지금 여러분 콩팥의 상태입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콩팥의 역과 기능, 우리가 의학 용어로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젊을 때의 절반으로 떨어져요. 절반입니다. 절반 20대 청년의 콩팥은 분당 100에서 120ml씩 피를 걸러냅니다. 그런데 60대가 넘어가면 50에서 60ml밖에 못 거르지요.
정확히 절반 수준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50년, 60년, 어떤 분은 70년 넘게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심지어 여러분이 주무실 때도 계속 일했습니다. 심장이 하루에 약 10만 번 뛰는데 그때마다 나오는 피를 전부 걸러낸 거예요. 하루에 약 180리터의 피를 걸러내는 겁니다. 이게 50년 동안 계속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지치고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콩팥이 이렇게 약해진 상태에서 칼륨이 높은 과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칼륨 폭탄이 되는 겁니다. 칼륨이 뭔지 아세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근육을 움직이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죠. TV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칼륨이 좋다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칼륨은 반드시 콩팥을 통해서만 배출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콩팥이 제 역할을 못하면 칼륨이 몸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지요. 정상 칼륨 수치는 혈액 1리터당 3.5에서 5.0mm입니다. 그런데 5.5를 넘어가면 위험 신호가 켜져요. 6.0을 넘으면 응급 상황이고요. 7.0이 넘어가면 언제 심장이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진료했던 72세 남자 환자분이 계셨어요.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여름에 더우니까 시원한 과일을 매일같이 드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발에 힘이 없어져서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급히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칼륨 수치가 7.2였어요. 정말 위험한 수치였죠. 다행히 응급처치로 살리긴 했습니다.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매일 수박을 반 통씩 드셨대요. 시원하고 건강에도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자기가 먹은 게 독이 될 거라곤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젊은 사람들은 콩팥이 튼튼하니까 칼륨을 아무리 먹어도 바로바로 배출이 돼요. 그런데 60대가 넘어가신 분들은 콩팥 기능이 절반밖에 안 되니까 칼륨이 몸에 쌓이는 겁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더욱 위험해요. 일부 약들이 칼륨 배출을 더 방해하거든요. 2중, 3중으로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는 건강에 좋은 과일이 60대 이후에는 독이 될 수 있다고요. 이건 과일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콩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정말 궁금하시죠? 도대체 어떤 과일이 그렇게 위험한 건지. 혹시 지금 여러분 집 식탁 위에 노란 참외나 시원한 수박이 놓여 있나요? 그렇다면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우리가 국민 과일로 알고 있던 이것들이 왜 콩팥에는 쥐약이 되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 과일들을 공개하겠습니다.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오늘 집에 가시면 냉장고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참외입니다. 여름 국민 과일이라고 불리는 그 노란 참외요. 참외 100g에는 칼륨이 무려 34mg이나 들어있어요. 한 개를 드시면 대략 500에서 600mg의
칼륨을 섭취하는 겁니다. 콩팥이 약한 어르신이 참외 두세 개만 드셔도 혈중 칼륨 수치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고칼륨혈증이에요. 심장의 전기 신호를 교란시켜서 부정맥을 일으키고 심하면 심정지까지 갈 수 있지요. 두 번째는 키위입니다. 건강 과일의 대명사 아닙니까? TV에서도 비타민C가 풍부하다고 매일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키위 100g에 칼륨이 300mg이 들어있어요. 더 큰 문제는 여러분이 드시는 혈압약입니다. 특히 안지오텐신, 전환요소,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라는 약들은 칼륨 배출을 막아요. 이런 약을 드시면서 키위까지 매일 드시면 이건 불난집에 기름 붓는 격이에요. 세 번째, 수박입니다. 여름하면 수박이죠. 시원하고 달콤하고 수분 보충에도 좋다고들 하시는데요. 수박은 칼륨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수분이에요. 콩팥이 약한 분들은 수분 배출 능력도 떨어져 있어요. 여기에 수박을 한 조각, 두 조각 드시다 보면 몸에 수분이 과하게 쌓입니다. 이게 폐로 올라가면 폐부종이 생겨요. 폐에 물이 차는 거죠. 숨을 쉴 수가 없어집니다. 제가 작년에 만난 68세 환자분은 수박을 이틀 동안 너무 많이 드셨다가 새벽에 숨이 차서 응급실에 오셨어요. 폐에 물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망가진 댐에 물을 계속 부은 격이었죠. 네 번째, 오렌지 주스입니다. 과일 주스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천만에요.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오렌지 3개에서 4개가 들어가요. 그 안에 들어있는 칼륨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기다 농축된 당분까지 더해지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이게 혈관 내벽을 손상시킵니다. 콩팥으로 가는 혈관도 막히게 되는 거예요. 특히 마트에서 파는 시판 주스는 더 문제예요. 당분을 더 추가하고 농축시켜서 만들거든요. 건강 음료라고 생각하고 드시는데 실제로는 콩팥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지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이 4가지 과일이 왜 위험한지, 건강하다고, 비타민이 많다고, 수분 보충에 좋다고 해서 무작정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걱정하실 겁니다. 선생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과일을 아예 먹지 말라는 겁니까? 냉장고를 텅 비워놔야 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버리고 텅 빈 냉장고를 이것으로 채우면 죽어가는 콩팥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투석 직전까지 갔던 환자들도 이 과일들로 살려냈어요. 다음 챕터에서 콩팥을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콩팥을 살리는 과일들이 있어요. 제가 30년 동안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직접 확인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딸기입니다. 딸기에는 엘라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물질인데요. 콩팥 세포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쉽게 말하면 콩팥이 녹슬지 않게 보호해주는 거예요. 콩팥 세포는 매일 피를 걸러내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포가 손상되고 기능이 떨어지는데
딸기의 엘라그산이 이걸 막아주는 거죠. 게다가 딸기는 칼륨 함량도 낮아요. 100g당 150mg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돼요. 두 번째는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이 효소가 정말 대단한 게 혈관 속에 쌓인 단백질, 찌꺼기를 분해해줍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해요. 이게 혈관을 좁게 만들고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막는 거죠.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이 이런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혈관 청소부인 셈이지요. 제가 작년에 진료했던 65세 여자 환자분이 계셨어요.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 컸는데 매일 파인애플을 조금씩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3개월 후에 검사를 해보니까 혈관 상태가 많이 좋아져 있더라고요. 세 번째, 체리입니다. 체리는 요산 배출을 도와주는 과일이에요. 요산이 뭔지 아세요?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노폐물인데 이게 콩팥에 쌓이면 통풍도 생기고 신장 결석도 만들어집니다. 체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요산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줘요. 실제로 통풍 환자들한테 체리를 먹으라고 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콩팥에 돌이 생기는 걸 예방해주는 거예요. 네 번째, 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배요. 배에는 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팩틴이 장에서 독소를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줘요. 콩팥이 약하면 몸에 독소가 쌓이잖아요? 배를 드시면 장에서 이 독소들을 잡아서 대변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콩팥에 부담을 덜어주는 거지요. 게다가 배는 수분 조절 능력도 뛰어나요. 몸에 수분이 과하게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2년 전에 만난 68세 박성훈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셔서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사구체 여과율이 20밖에 안 됐습니다. 정상이 60 이상인데 말이죠. 투석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께 이 4가지 과일을 매일 조금씩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딸기 5개, 파인애플 1조각, 체리 10알, 배 반쪽 이렇게 매일 드시라고요. 6개월 후에 검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사구체 여과율이 35까지 올라갔어요. 투석을 피할 수 있는 수준까지 회복된 겁니다. 할아버지도 저도 정말 기뻤죠. 선생님, 과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요?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과일들을 꼭 기억하세요. 딸기, 파인애플, 체리, 배 이 4가지가 여러분의 콩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 좋은 과일들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99%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과일 섭취 골든타임을 모르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거든요. 제가 30년간 환자들 보면서 터득한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언제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에요. 왜 하필 이 시간일까요? 공복에 과일을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콩팥이 약한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당분이 급격히 흡수되면서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이게 콩팥 혈관을 손상시켜요. 그렇다고 식사 직후에 바로 드시는 것도 안 좋아요. 식사 직후에는 위장이 음식을 소화하느라 바쁘거든요. 여기에 과일까지 들어오면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배에 가스가 차게 됩니다. 그래서 식후 1시간, 딱 이 시간이 골든타임이에요. 식사는 어느 정도 소화되고 혈당도 안정된 상태에서 과일을 먹으면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절대 과일 드시지 마세요. 저녁에 먹으면 밤새 소화가 안 되고 당분이 몸에 쌓여서 아침에 붓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콩팥이 약한 분들은 저녁 과일이 정말 위험해요. 두 번째, 양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딱 200g이에요.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 되는 양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제가 권한 딸기, 파인애플, 체리, 배를 다 합쳐서 하루 200g을 넘기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딸기 5개, 파인애플 작은 조각 2개, 체리 열알, 배 4분의 1조, 이 정도가 딱 200g입니다. 이보다 많이 드시면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칼륨이나 당분이 과하게 들어가서 오히려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적당한 게 최고예요. 세 번째, 방법입니다. 과일 씻는 방법도 중요해요. 특히 딸기는 꼭지를 떼지 말고 씻으세요. 많은 분들이 딸기 꼭지를 먼저 떼고 물에 씻는데 이렇게 하면 비타민C가 물에 다 빠져나갑니다. 꼭지를 붙인 채로 흐르는 물에 살살 씻은 다음 먹을 때 꼭지를 떼세요. 이게 영양소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파인애플은 통조림 절대 금지입니다. 통조림 파인애플은 설탕물에 담가져 있어요. 당분이 엄청나게 많아서 콩팥에 최악이지요. 반드시 생과일로 드세요. 마트에서 파는 껍질 벗긴 생파인애플 괜찮습니다. 네 번째, 금기사항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우유나 요거트랑 갈아 먹는 겁니다. 요즘 스무디 많이 만들어 드시잖아요? 과일에 우유나 요거트 넣고 믹서기에 갈아서. 이거 콩팥에는 정말 안 좋아요. 왜냐하면 유제품에 들어있는 인성분이 콩팥에 부담을 주거든요. 콩팥이 약한 분들은 인 배출도 잘 안 됩니다. 여기에 과일까지 갈아서 먹으면 영양소가 너무 빨리 흡수되면서 콩팥이 감당을 못해요. 과일은 그냥 씹어서 천천히 드세요.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식후 1시간, 하루 200g, 꼭지 떼지 말고 씻기, 우유랑 갈아 먹지 말기. 이 4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겠어요. 식단도 바꿨고, 시간도 지켰고, 양도 맞췄는데 몸이 안 좋아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인데요. 본인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기적의 과일조차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마지막 경고예요. 그 약이 무엇인지, 왜 위험한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마지막 경고를 드려야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좋은 과일도 알려드리고 먹는 방법도 알려드렸지만 이걸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첫 번째, 만성 신부전 4기 이상이신 분들입니다. 혹시 병원에서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으셨나요? 그럼 몇 기인지 아셔야 해요. 만성 신부전은 1기부터 5기까지 있는데요. 4기부터는 콩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진 상태예요. 사구체 여과율이 15에서 29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면 투석 직전 단계지요. 이런 분들은 제가 권한 좋은 과일도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칼륨이 조금만 들어가도 위험할 수 있거든요.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혈액 검사를 자주 하면서 조심조심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칼륨 수치가 이미 높으신 분들입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혈액 검사를 하셨나요? 검사 결과지를 꺼내서 칼륨 수치를 확인해 보세요. 영어로 K 또는 포테슘이라고 쓰여 있을 거예요. 정상 수치는 3.5에서 5.0 사이입니다. 만약 5.0을 넘었다면 이미 위험한 상태예요. 이런 분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린 과일도 당분간 드시면 안 됩니다. 일단 칼륨 수치부터 낮추셔야 해요. 병원에 가서 주치의 선생님께 제 칼륨 수치가 높은데 과일을 먹어도 되나요? 라고 꼭 물어보세요.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실 때까지는 참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특정 혈압약 드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약 이름 아세요? 약봉지 꺼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 약 이름에 프릴이나 사르탄이 들어간다면 조심하셔야 해요. 예를 들면 에날라프릴, 라미프릴, 로사르탄, 발사르탄 같은 약들이지요. 이런 약들은 칼륨 배출을 막는 작용을 합니다. 이 약을 드시면서 과일까지 드시면 칼륨이 몸에 빠르게 쌓여요. 제가 작년에 만난 70세 환자분이 바로 이 경우였어요. 혈압약 드시면서 건강하려고 과일을 열심히 드셨다가 칼륨 수치가 6.5까지 올라가서 응급실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과일을 드세요. 약을 바꾸거나 양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대처법입니다. 과일을 드신 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오셔야 해요. 손발이 저리거나 힘이 없어지는 느낌,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 숨이 갑자기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 온몸이 붓거나 소변량이 갑자기 줄어드는 증상. 이런 증상들은 칼륨이 과하게 쌓였거나 수분이 과하게 쌓였다는 신호예요. 절대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119 부르시거나 가족분께 부탁해서 바로 응급실로 가세요. 특히 가슴, 두근거림은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뛴다는 건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1분 1초가 급해요. 다섯 번째, 투석 중이신 분들입니다. 이미 투석을 하고 계신 분들은 식단 관리가 더욱 엄격해야 해요. 투석실에서 영양사 선생님이 식단 교육을 해주셨을 텐데 그 지침을 꼭 따르세요. 투석 환자분들은 과일 섭취가 더욱 제한적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좋은 과일도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투석 날짜, 투석 횟수, 혈액 검사 결과에 따라 먹을 수 있는 과일과 양이 다르거든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만성 신부전 4기 이상,
칼륨 수치 5.0 이상, 특정, 혈압약 복용자, 투석 환자,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주치의와 꼭 상의하세요.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콩팥 건강. 이제 과일만 바꾼다고 끝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잘 들으셨나요? 처음에는 충격적이셨을 거예요. 건강하려고 먹었던 과일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니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콩팥이 망가졌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데요. 포기하지 않고 실천하는 분들은 반드시 좋아지세요. 나이가 많아도 콩팥 수치가 안 좋아도 끝까지 노력하시는 분들은 기적 같은 회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냉장고를 정리하는 작은 용기가 미래에 여러분 모습을 바꿉니다.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참외 있나요? 수박 있나요? 오렌지 주스 있나요? 그럼 과감하게 치우세요. 그리고 내일 마트에 가실 때 딸기, 파인애플, 체리, 배를 사오세요. 딱 200g씩만 사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에 드시고요. 이것만 실천하셔도 3개월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검사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환자분이 다시 오셔서 선생님, 검사 결과가 좋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예요. 그때 정말 의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되실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콩팥 걱정하시는 지인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분들, 교회 성당 절 다니시는 분들께도 보내주시고요. 한 분이라도 더 보시면 그분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제가 30년 동안 배운 지식을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구독을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병원비 아껴주는 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이 전달되어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댓글 하나만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나쁜 과일 끊겠습니다라고 다짐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직접 응원의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위해서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꼭 실천하세요.